이번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에 무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순서를 무관하게 이렇게 했을 때 오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장하는 순서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y x의 대칭, x하고 y가 많이 바뀌어 있다. 그러면 y x에 먼저 대칭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x축, y축 원점 대칭, 즉 그런 대칭 이동을 그 다음에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평행 이동을 가급적이면 마지막에 해주는 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x하고 y가 바뀌었을 때 y x의 대칭,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칭 이동, 그 다음 마지막에 평행 이동의 순서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게 되면 오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주어져 있는 그림에 대해서 y fx라는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그림을 이제 얘에 따라서 변환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진 식을 일단 좀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원래 y fx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지금 이 마이너스가 어디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냐면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죠. y 대신에 지금 마이너스 y, 즉 어디에 대칭을 시킨다? 그렇죠. 이게 y가 마이너스가 y의 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려면 어디에 대칭? 그렇죠. x축에 대칭이 돼야 돼요. x축에. 그래서 x축에 대칭이 시킨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 equal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이 지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 다시 이동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x 대신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요걸 대입한 거예요. 즉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방향으로? 즉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바뀐다? y equal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주어진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여기다가 일단 그려볼게요. 자, 먼저 어디에 대칭을 시킨다? x축에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x축에 대칭을 시키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을 x축에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x축에 대칭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된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1만큼씩을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이 붉은색 그림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예제 두 번째. 자, y equal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얘는 어떤 식의 그림으로 변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앞에서 한 것처럼 일단은 이 식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변환이 됐는지를 살펴보죠. y equal fx가 있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바뀌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그래서 어디에 대칭? 그렇죠. x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네요. 아까 순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 덧셈에 대해서는 평행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 대칭이다? 그렇죠. y축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y축 대칭. 그러면 식이 y equal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변환을 시키는 거냐? 요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y equal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에 x 얼마 들어야 되겠어요? 플러스 2 값이 나오려면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파트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주어진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평행 이동한다? 그렇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절차로 y축의 대칭과 x축의 대칭과 평행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라는 걸 이제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 부분은 좀 지우고요. 자, 먼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x축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축 대칭은 이쪽으로 대칭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러한 식의 그림이 되겠네요. 요게 x축 대칭을 시킨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대칭을 한다? y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x축 y축이니까 얘를 그냥 원점 대칭으로 바로 대칭시켜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단계 한 단계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원래 이 그림이 원점 대칭, 조금 좀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함수? 그렇죠. 기함수라고 해요. 원점 대칭을.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이 부분은 변환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2만큼 이제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요 점이 여기까지 올 거고요. 그러면 요런 직선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y 이퀄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 또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알고 있는 사실들은 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에 대칭이다? x축. 어디에 대칭이다? y축. 그리고 원래 그림이 어디다? 아, 원래 y 이퀄 fx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x축 대칭하고 그리고 y축 대칭하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y 이퀄 fx의 그림하고 동일한 상태가 돼요. 그죠? 그림이 원래가 대칭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y 이퀄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의 요 그림이 원래의 그림하고 같겠죠. 그죠? 원래 그림이 원점 대칭이니까 요 식이 원점 대칭에 대한 식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 아까처럼 마이너스 이쪽으로 조금 넘겨 볼게요. y 마이너스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플러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 해서 나온 식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대입됐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그렇죠.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만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은 싹 지우고요. 자, 원점 대칭까지는 이제 이거 x축하고 y축 대칭 시킨 그림이 변환된 그림이 이제 원래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을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게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라는 것은 이제 위쪽으로, 요 그림을 위쪽으로 두 칸을 올려란 얘기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y쪽으로 2만큼 이동하고 x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 y 0이라고 하는 요 식을, 요 그림을 이제 요렇게 움직이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예에 대해서 움직일 때 어떤 그림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변환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x하고 y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칭이다? 그렇죠. y x의 대칭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 fx, y 0이라는 부분을 대칭이동, y x의 대칭이동을 하면 이러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샘플에 대한 그림은 조금 쉽게 될 수가 있겠네요. y x의 대칭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요게 파란색이 지금 예제 1번에 대한 그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요 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볼게요. x, y 0이 되는데 먼저 지금 x하고 y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y x에 먼저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으니까 어디에 대칭이다? 그렇죠. x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x축의 대칭. 그래서 f 마이너스 y, x 이퀄 0이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혼동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게 x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y라고 하는 요 문자를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대입을 한 거냐면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는 건 어디에 대칭이다? x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뭘로 착각을 하냐면 자, 이 부분을 학생들이 어디에 대칭으로 착각을 하고 있냐면 y축 대칭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을 x의 좌표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y의 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어디에 대칭이다? x축 대칭으로 봐야 돼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러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y, x라고 하는 요 식 자체를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퀄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냥 해볼게요. 이러한 식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식에 대해서 f2, 2를 대입한다고 했을 때 이때와 fx, y 이퀄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밑에 식에서 2, 2를 대입했을 때 두 개의 값이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는 y고 y고 해서 여기다가 x, y, xy 이렇게 대입한다고 생각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 주어진 정의가 y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돼 있고 밑에서는 x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는 이 2를 어디에다 대입하냐? 여기다 대입을 하고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죠? 근데 그 아래식에서는 x값이 2가 들어가니까 1의 제곱 더하기 y값이 1이 되니까 1 제곱 더하기 1에서 아래식에서는 3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져 있는 이 문자의 요 위치보다는 이 값이 중요한 거예요. 이 y값은 원래 y값대로 가는 거고 x값은 원래 x값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y라고 하는 이 값이 이렇게 지금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문자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의 대칭이다? 그렇죠. x축의 대칭이다. 이 부분을 혼동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위의 식에서 이쪽 부분은 좀 지우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어디에 이동을 시킨다? 이 직선식을 그렇죠. y 이퀄 x의 대칭 이동을 시키겠네요. 그래서 y 이퀄 x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러한 아까 그림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또 대칭을 시킨다? 그렇죠. x축으로 대칭을 시킨다고 했어요. y 대신에 마이너스가 y가 들어간 식이니까 x축 대칭을 하는 거니까 요 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이러한 그림이 되겠네요.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그래서 2번 그림에 대한 그림은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 부분도 조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원래 식은 요 식이 되는데 일단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y 이퀄 x의 대칭을 먼저 이렇게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대칭을 시킨다? 그렇죠. 지금 요번에는 x가 지금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대칭이다? 그렇죠.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어디에 대칭이다? 그렇죠.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한다? 평행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이 나오려고 하면 fy의 마이너스 x 얼마다? 요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려면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y 이퀄 x y축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 위에 식에서 이제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y 이퀄 x의 대칭, y 이퀄 x의 대칭이니까 역시 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다? y축 대칭, y축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이번에는 대칭을 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대칭 평행 이동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라는 얘기네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1만큼이고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되겠네. 이렇게. 그죠? 1만큼 이동한 거. 그래서 요 검은색 그림이 결과적으로 예제 3번에 해당되는 f,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키포인트로 정리를 하자면 y 이퀄 x의 값이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요. y 이퀄 x의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칭 이동을 하고 대칭 이동할 때는 뭐 대신에 어떤 문자가 들어갔는지 위치에 따라서 가지 말고 문자의 변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문자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뭘 한다? 그렇죠. 평행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 순서만 잘 지켜서 뭐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잘 체크를 하게 되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중요한 최단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에 대한 그 형태들을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조금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길이의 합이 2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3개가 있을 때, 4개가 있을 때, 그림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한 군데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어떤 원리로 계산하는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중요한 이 최단거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주어져 있는 A, B에 대해서 최단거리 구하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수직선상에서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라는 점이 여기에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에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P라는 점은 이 X축 선상을 움직이는 점이에요. P는 X축을 움직이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원리를 이제 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원리냐? P가 여기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X축 선상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라는 점과 이 B라는 점은 그 X축의 같은 방향인 전부 위쪽에 있어요. 그죠?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걸 위쪽이 아니고 이게 반대쪽으로 이거 A를 하나를 이렇게 아래쪽에다 주게 되면 최단 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P가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줄 때에는 반드시 어느 쪽에다가 그렇죠. 반대쪽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우리가 최단거리 했을 때에는 요 값에 요 아래에서도 조금 정리를 할 텐데 이 부분은 실제로 거리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AP의 거리는 루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거리 공식으로 해서 A와 P 사이의 거리, A와 P 사이의 거리, B와 P 사이의 거리, 이 두 거리의 합이 되는데 루트 더하기 루트 대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식으로 만약에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루트하고 이 루트가 제곱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제곱을 해도 루트가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떤 도형의 성질, 특징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리로 갈 거냐? 요 A라는 점을 같은 이 P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만들어진 이 선의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반대쪽으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수직 땡땡으로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AP의 길이와 이 AP의 길이와 A'P의 길이가 같아요. 왜 같냐면 이게 수직 땡땡이기 때문에 삼각형 A'P가 무슨 삼각형이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P와 A'P가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P 더하기 BP의 길이는 A'P 더하기 BP의 길이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의 선분의 길이 합이 같은데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요놈의 값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냐면 이것을 반듯하게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랬을 때 요 위치에 P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요 A'B 요 놈의 값보다는 항상 요 값이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무슨 값이 된다? 최소값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 보면 이 A와 B에 대해서 이 P가 움직이는 선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 X축에서만 이 원리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또 못 풀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직선이 Y 이퀄 2X가 있다. 여기가 Y 이퀄 2X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A라는 점을 여기다가 주고 B라는 점을 여기다 줬을 때 P가 이 직선을 움직일 때 이 두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면은 또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했듯이 원리를 얘기를 하자면 이 P가 이 직선상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선에 대해서 A하고 B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은 방향에 있죠. 그렇죠. 아까도 A와 B가 이 P가 움직이는 이 X축 선상에 같은 방향에 있었어요. 위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하나를 반대쪽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반대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소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쭉 펼쳐서 반듯하게 이렇게 그것을 최소값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놓고 나면 요 직선을 꼭 X축으로만 주지 않고 일반적인 직선으로 주어주더라도 최소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세 개의 크기의 합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기 때문에 요놈의 최소를 구하는 게 식으로는 쉽다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저는 하게 되면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을 이제 하나를 줄 텐데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번 하고요. p. 그 다음에 y축 선상에 움직이는 점을 여기를 q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aq, pq, 그 다음에 ap 요 세 변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원리는 동일해요. 지금 A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P가 움직이는 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선에 어디로 한다? 수직 땡땡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Q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선상, Q가 여기 선을 움직이는데 그 선에 역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길 거예요. A2'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걸 쭉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펼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Q의 위치, 여기가 P의 위치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했듯이 이게 대칭하고 수직 이등분, 여기도 지금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어느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같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P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선분 AP 더하기 PQ 더하기 QA의 요 값은 어떤 값보다는 크거나 같냐면 A'하고 A2'을 반듯하게 펼친 요 놈의 값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런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A라는 점을 이 Q가 움직이는 요 선상의 반대쪽으로 넘기고 이 A라는 점을 P가 움직이면서 생긴 요 X축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반듯하게 펼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개. 역시 마찬가지로. 자, 루트.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계산해서 최소값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역시 도형으로 갈 거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대칭시키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어딘가에 지금 pH가 이렇게 있어요. P가 여기에 있다. 그랬을 때 요 네 선분의 합을 갖다 계산한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을 반듯하게 펼치는 그 원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AP 더하기 PC의 길이, 이 길이는 뭐보다는 크다? AC의 길이보다는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반듯하게 이렇게 펼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어딘가에 P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P가 여기 있든 그 길이는 항상 일정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합은 AC의 길이보다는 작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DP하고 PB의 길이의 요 두 길이의 합을 갖다 볼 거예요. 역시 꺾여 있기 때문에 DP 더하기 PB의 길이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렇죠. BD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펼치게 되면 요 반듯하게 펼친 이 AC하고 BD의 교점에 해당되는 이 위치에 P가 있게 됐을 때가 이 네 개의 길이 합 AP 더하기 PC 더하기 DP 더하기 PB의 길이의 합이 뭐하고 또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선분 BD 더하기 AC의 길이보다 같다. 그래서 이 값이 뭐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개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다. 그 다음에 X축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이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수직선 한번 그어 볼게요. 자,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자, 이 위치에 마이너스 3,4. 자, 위치에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 2,1 요 위치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X축 선상 위에 점 어딘가 이렇게 P가 있다. 그랬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한다? 둘 다다 이 P가 움직이는 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X축 선상에 전부 다 위쪽에 있으니까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수직 땡땡 대칭 이동을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죠. 반대쪽으로 넘겨야지 이것을 이렇게 반듯하게 연결했을 때 교점이 생겨서 그 위치에 P를 잡았을 때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B의 대칭 이동점을 X축에 대칭을 시키면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 즉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A B'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쪽 길이를 계산해보면 루트 3,-3,4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5의 제곱. 그죠? 플러스 역시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그렇죠. 5 루트 2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A라는 점이 2,4네요. 자,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어요. 자, 2, 여기가 4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어디에 있냐? Y축에 있네요. Y축에 여기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Y equal X 선상에 있네요. 그래서 Y equal 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Y equal X. 여기 어딘가에 이 C라는 점이 이렇게 있네요. 자, C를 어디다 할까요? 한 이 정도로 해볼까요? C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 삼각형 A, C, B 요 세 변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A가 지금 고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B가 움직이는 거, B는 이 Y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에 대해서 뭘 이동시킨다? A를 반대쪽으로 수직 땡땡 대칭 이동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A'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의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C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C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직선 Y equal X 선상에 대해서 A를 역시 어떻게 반대로 대칭시킨다고 그랬죠. 수직 땡땡. 그죠? 근데 Y equal X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는 X와 Y를 바꾸면 되니까 그냥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C 요것은 A2'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부분을 두 개를 쭉 연결하면 최소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각형 ABC의 둘레의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선분 A', A2'의 길이하고 같다. 그래서 값은 어떻게 된다? 루트 4하고 마이너스 2니까 6의 제곱 4하고 2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얼마다? 40. 이렇게 써도 되고 2 루트 10이다. 이렇게 최소값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하는 부분들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중선 정리, 파푸수 정리하고 관련이 있는 요식도 대칭 이동을 시켜서 계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대칭 이동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걸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할게요. 자, 얘는 A와 B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더하기 루트 꼴이에요. 형태가.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으로 계산이 쉽게 된다 안 된다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쉽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요 식은 루트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루트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제곱식으로 제곱장이 계속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즉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중선 정리로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얘는 식으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식으로 계산이 어떻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것은 절대로 대칭이 아니다. 대칭이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대칭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값에 대한 차이를 학생들이 많이 중요한 값이고 중요한 식이 되는데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최단거리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복잡한 그러한 최단거리의 유형을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에서의 이제 최단거리 구하는 거, 이 부분은 실제로 값은 계산하지는 않고 아이디어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까 앞서서도 했지만 어떤 직선상에서 두 점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요놈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P가 움직이는 선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긴다. 그죠? 수직 땡땡 대칭이동 시켜서 어떻게 한다? 반듯하게 쭉 펼쳐서 최소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응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정점은 이 R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이 Q라는 점은 이 X축 선상을 움직이는 거고요. 이 P라는 점은 이 원 위를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점은 P하고 Q가 움직이고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은 지금 R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원의 성질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거 그걸 이용을 할 건데 혹시 원에 대한 최소값 구하는 부분을 좀 잊어버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에서 이 A라는 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이의 P에 대해서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요걸 중심을 관통을 해서, 그죠? 이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값,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라고 하면 m의 길이가 여기를 5라고 하면 최대가 되겠고, 그죠? 최대는 어떻게 한다? A와 5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R을 곱한다. 이렇게. 더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N의 길이가 요게 최소가 되는데, 요때는 어떻게 한다? A5에서 뭘 뺀다? 반지름 R을 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원이 있는데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원 위에 있는 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역시 원은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했을 때, 요 거리는 구할 수가 있고요. 직선의 방식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반지름 R을 빼고, 이 반지름 R을 더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여기가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P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Q가 있어요. 그랬을 때 P하고 Q 사이의 거리에 이 길이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심과 중심을 쭉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 이쪽 반지름. 그 다음에 이쪽 반지름. 해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의 합이 최대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에서 요걸 빼고, 반지름에서 요기를 빼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대해서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꼭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고정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 Q가 움직이는 요 선에 어디로?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R'을 만든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한 점과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소값은 어떻게 한다?
이 중심을 관통을 해서 이렇게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최단거리, 최소값이니까 어디를 뺀다? 요 반지름을 빼서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 원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사각형 안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그런 그림,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고정점은 일단 P하고 Q가 고정점이에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것이 X와 Y예요. 그러면 X가 움직이는 게 요 선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어떻게 한다? 그 움직이는 선의 반대로 대칭을 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P' 있는 거예요. 같은 길이만큼. 자, 그 다음에 Q가 어디로 대칭시키냐면 Y가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에요. 그거에 반대로 이렇게 대칭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Q'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듯하게 쭉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최단거리를 구한다. 그죠? 자, 요거 구할 때는 이제 또 그림 그렸는데 못 그리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은 이제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선분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는 것만 설명을 하고 이 도형의 이동에 대한 단원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점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B라는 점이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막대기를 움직일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해서 P가 움직여서 이 두 길이의 최소값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이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여기 P가 있고 여기가 지금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막대기의 길이를 예를 들면 1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래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BQ의 최소 구하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런데 PQ의 길이는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한 부분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점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칭을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최소값을 구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이 막대기 길이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짜부를 시킬 거예요. 이쪽으로 짜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B'이 있어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어떻게 A'로 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쭉 반듯하게 연결해서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짜부되어 있는 요 점의 위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최소의 값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요 놈의 최소값은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의 길이에다가 원래대로 다시 최소값을 구하고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 짜부시킨 길이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상황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응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선생님이 하나를 조금 더 그려보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있어요. 강물처럼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점이 A라는 점이 여기가 있고 B라는 점이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딘가에다 이렇게 다리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폭의 길이를 뭐 예를 들면 1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최단거리 이 P의 위치 다리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최단거리로 갈 수 있으며 그 최단거리는 얼마냐 이 부분도 위에서 했던 요 상황하고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 길이 1만큼을 밑으로 A를 그쵸 짜부시킨다 이렇게 A 프라임으로 요 길이만큼 1만큼 이렇게 짜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P의 위치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래대로 복귀를 시키면 여기서 다리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좌표
평면에서 사용하는 도형의 이동과 그 다음에 최단 거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